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을 맞고 있는 북한이 지금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 외환난과 에너지난에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요.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인민들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 시대에 북한 군인들의 충격 소지품, 총 대신 목침, 또한 저의 WTR 소식통이 지금 현재 북한군 2군단이 쑥대밭이 됐으며 전군, 그러니까 북한군 전군에서 가장 도둑질이 많은 군단이 바로 2군단. 대대적인 검열 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2군단 병사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때의 강도로 돌변했다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북한 군인들 필수품은 총이 아니라 목침, 북한 군인들 속에서 베개 대용으로 사용하던 목침이 이제는 항상 몸 가까이에 있어야 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침대가 아닌 온돌바닥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사용하는 베개도 볕결을 속에 넣어 만듭니다. 벼 농사가 안 되는 고산지대의 농촌 주민들, 볕결을 구할 수 없어 베개 대신 나무를 잘라 만든 목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주로 팔리는 목침의 크기는 길이 45cm, 폭과 높이가 각각 15c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건설을 담당한 돌격대원들 역시 잠을 잘 때 베개 대신 목침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군인과 돌격대원들에게 베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군인들 속에서 평소 목침을 들고 다니는 충격적인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의 실상에 대해 전하면서 김정일 시대까지 군인들의 병실, 내무반이라 하면 산뜻하게 정돈된 하얀 마다라스, 매트리스와 각이 잡힌 베개를 또 올렸다라며, 하지만 이제 김정은 시대 군인들의 병실이라고 하면 누렇게 색이 변한 마다라스, 이 매트리스와 녹마와 같은 담요, 때가 잔뜩 묻은 목침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요즘 군인들은 총보다 목침을 더 소중하게 지키고 있다면서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되는 군인들이 병실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도 베개 대신 사용하던 목침을 식사당번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사당번을 맡은 군인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목침을 땔감으로 이용하라는 의미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도 올해 들어 병사들 속에서 평소 목침을 들고 다니는 충격적인 현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라며, 지난해까진 야간 근무를 서는 병사들만 목침을 들고 다녔는데 올해는 일반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북한 군인들이 목침을 항상 들고 다닌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군인들이 목침을 늘 들고 다니며 몸 가까이 드는 건 목침을 병실에 두고 나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누군가 훔쳐가기 때문이라며, 장마당에서 목침 한 개를 사려면 북한 돈 4,000원, 미화 0.47달러를 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말
북한 양강도 갑산군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에 나선 돌격대원 한 명이 다른 중대원의 목침을 훔쳐 땔감으로 사용했다가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침은 재질이 단단한 나무로 주로 만들어 땔감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국가가 군인들에게 땔감을 보장해 주지 않아 병사들은 목침을 훔쳐 식사당번이나 병실당번을 서는 날 땔감으로 이용한다라며 땔감이 하도 귀하다 보니 군부대 주변 장사꾼들은 목침 한 개에 두부 반모, 목침 두 개에 두부 한 모, 목침 네 개에 술 한 병과 맛 바꾼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애초 목침은 야간 근무를 나가는 병사들이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그대로 들고 나갔는데 의자처럼 이용하기도 좋고 밤에 목침을 두드려 서로 신호를 주고 받기도 편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라며 이제는 아예 대낮에 뻐젓이 목침을 들고 다니며 의자처럼 이용하고 고된 훈련을 마친 날에는 서로 목침을 모아 술과 두부를 바꾸어 먹기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병사들에게 있어서 목침은 단순히 베개를 대신할 물건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비상용 자금이나 마찬가지라며 목침의 용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 총보다 더 귀한 게 목침이라는 말이 병사들 속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구입해야 하는 것이 목침으로 군인들에게 베개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 당국이 목침도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도록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충격적인 소식이죠. 자, 저의 WTR 소식이 지금 북한군 2군단이 어떻게 쑥대밭이 됐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황해남도 R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군 2군단이 한바탕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군 총참모부가 비밀 그룹바를 형성해 전군의 도둑질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번에 도둑질을 제일 잘하는 군단은 바로 북한군 2군단이며 총참모부의 비밀 그룹바 조사에 걸려든 북한군 2군단 군단장부터 시작해서 핵심 군관들이 총참모부의 호된 질타를 받고 있으며 이에 군단장과 군단 정치위원 등 긴급 회의를 가지고 2군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때 강도를 한마디로 잡겠다라며 고위 군관들과 각 사단, 여단장들과 사단장들, 정치위원들이 총동원돼 이번에 때 강도의 번복이로 낙인이 찍힌 2군단 이런 것을 벗기 위해 지금 현재 훈련도 하지 않고 대대적인 도둑대로 변한 2군단 병사들 색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산의 2군단 사령부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2군단이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진 것은 황해 남북도와 또 개풍군, 개성 등에서 북한군 2군단 소속의 여단, 사단, 특수부대 군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유독 이 군민 관계를 망가치며 훈련까지 중단한 채 이 개성 지역과 황해 남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대대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6월 달에도 한번 이런 대대적인 때 강도 사건이 터져나와 2군단의 전선 사단들에 대해 군단에서 집중 조사를 하고 집중 처벌을 내렸는데 8월달, 9월달 들어서서 지금은 가을철이라 대대적으로
대강도 사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2군단, 7사단, 6사단, 9사단 또한 이 62 저격여단 애들이 훈련도 하지 않고 갑자기 대강도로 돌변해 민가를 습격하거나 또한 야밤에 몰래 탈곡장에 습격을 해 나달을 도둑질해 간단 말입니다. 뭐 배가 고프고 힘든데 어떻게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2군단 62 저격여단 내에 중대장들과 소대장들은 야간 훈련 시에 훈련을 중단시키고 가만 있을 것이니 잡히지만 말고 너희들 민가를 습격하든 탈곡장을 습격하든 쌀알, 나달, 식량을 해결하고 와라 라는 지시와 함께 12명에서 6명씩 조를 무어 62 저격여단 특수부대 애들이 황해남도 지역에 있는 땡땡 지역을 야밤에 습격했는데 한마디로 그 지역은 완전히 62 저격여단 떼도둑대에 집에서 키우던 염소까지 도둑질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댔습니다. 그러면서 염소까지 끌고 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주인이 소리를 지르고 또 제대군인 출신의 마을 청년들이 달려나오자 62 저격여단 이 부대원들이 야밤에 총칼을 빼들고 달려들 테면 달려들라. 김정은 장군님의 김정은 원수님의 특수부대원들이 훈련 도중에 식량을 해결하겠다는데 막을 거야 하면서 진짜 찌를 것처럼 총창을 들이대고 도둑질을 해간 사건도 9월 말에 터졌습니다. 이에 2군단만 이렇게 떼강도로 돌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 평안북도의 알 소식통도 전했습니다. 또한 함경북도의 알 소식통도 지금 현재 북한 군인들이 왜 이렇게 떼강도로 돌변을 했는지 그것은 김정은 시대에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식량난 때문에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떼강도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평안도 알 소식통과 또 함경북도 알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2군단 전선군단입니다. 전선군단은 이 민경도 굉장히 이 공급을 잘해주는 군단인데 얼마나 식량난이 한심하면 저렇게 한마디로 강도로 변하겠습니까? 자,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한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됐지요.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상국가 포기한 채 중국과 러시아에 올인, 핵개발 위에 선택과 집중, 외신들이 지금 김정은에 대한 소식을 타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에 맞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통상적인 외교 네트워크를 대폭 축소하면서까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최우선 목표인 핵, 미사일 고도화 및 체제 안정을 위해 외교, 군사, 안보 분야의 선택과 집중에 나선 셈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수년간 이어진 식량난 속에 한정된 자원을 중국과 러시아에 올인하며 북중러 밀착 역시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북한은 친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던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지역의 제외 공간을 연이어 폐쇄했습니다. 우간다와 앙골라, 스페인 대사관은 물론 외화보리와 물품 조달의 허브 역할을 했던 홍콩 총영사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우간다의 경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비동맹 전통이 강한
대아프리카 외교를 추진하는 거점국이었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우간다는 군사적 협력에 나설 정도로 깊은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외공간 폐쇄 움직임 직전까지 북한은 해외에 총 46개의 대사관과 3개의 영사관, 3개의 대표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중 4개의 제외 공간은 이미 폐쇄했고 향후 북한의 공간 폐쇄 움직임은 한층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는 북한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향후 전체 제외 공간의 4분의 1가량을 폐쇄하는 조치가 잇따를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지난달 31일 북한의 제외 공간 연쇄 철수 배경에 대해 대북 제재 강화로 외화몰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더는 공간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제외 공간을 폐쇄하는 이유로 외교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를 꼽았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변화된 국제적 환경과 국가 외교 정책에 따른 다른 나라 주재 외교 대표부들을 철수 및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주권 국가들이 대외 관계에서 국익 증진을 지향하여 진행하는 정상적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더해 수년간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세 번째 군사 정찰 위성 시험 발사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정찰 위성 2차 발사가 실패한 직후 3차 발사 시점을 10월로 명시했으나 이런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1일 군사 정찰 위성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라며 러시아의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여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란 점은 위성 사진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19일, 21일, 26일 늦은 저녁 북한 동창리 소해 위성 발사장 일대에서 불빛이 관측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이곳에서 광명성 3호, 4호 등 관측 위성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위성 발사장 일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일체의 불빛이 감지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 포탄 등의 무기를 받는 대가로 위성 발사 기술을 이전해주는 사이 중국은 식량, 원유 등 북한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올 1, 3분기 북한의 대중 쌀 수입액은 7,108만 달러로 약 938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566만 달러 대비 1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입량이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되는 원유 역시 중국은 이미
1월에서 4월에만 78만 배럴을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고받은 축전, 답전에도 북중 협력 의지가 담겼습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1일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신중국 건설 74주년 축전에서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선 북중 친선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지난 2일 답전을 통해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는 속에서 중북 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발전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